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흔히 자사고로 줄여 부르는데요. 전라도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치 쟁점화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도대체 뭐가 본질이고 또 해법은 없는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사실 오늘 토론회는 전라도 교육감의 정책적 의견과 견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서 출연을 미리 요청드렸는데 거절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예, 자사고 평가를 위한 성과보고서 제출 기간이 어제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그 상상고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참여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점이 있고 법령을 준수하는 사항이 있지만 우리는 교육기관으로서 행정적 조치는 따라야 할 것이지 않냐 이거고요. 둘째는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고려를 했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출하더라도 불합리한 점과 또 공평하게 평가할 것에 대해서 시정 요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제출하고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절차를 보면 7월경에는 지정 취소 여부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던데 네. 지금 앞으로 절차는 대략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제 제출하였으니까 아마 4월 달에 서류 평가를 할 거고요. 5월 달에 현장에 오셔서 현장 평가를 할 거고 6월 달쯤 아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서 만약에 취소 점수가 나온다면 아마 청문을 하게 될 거고 청문한 이후에 이제 교육감이 취소하기로 결정한다면 교육부의 동의를 요청하게 될 거고 교육부가 만약에 동의를 하면은 취소가 되고 부동의하면은 다시 바로 그냥 재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7월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단위로 진행되는 상당히 중요한 절차지 않습니까? 네. 홍석빈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지금 우리 상산고 이 자사고 평가 재지정 평가를 보다 보면 이 평가 기준의 적정성만 부각돼 있고 그 본질적인 모습은 좀 가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크게 봐서 이 문제가 일반적인 보편 교육을 추구하는 국가의 기관 교육 시스템하고 자사고로 대별되는 자율적 특성화 교육을 추구하는 민간형 고교육 시스템 간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은 누구나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질의 교육을 받게 하고 싶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경제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런 한계 때문에 오는 깊은 좌절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누구나 이제 자녀들의 미래에 자녀들이 사회적 신분의 상승 사다리를 타게끔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에도 뭐 유행했습니다마는 스카이캐슬이라는 모 방송국에 이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좌절감들이 자사고라는 또는 특수한 어떤 고교교육 시스템이라는 데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천호승 교수님, 지금 홍석빈 교수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부각되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 네. 너무나 미세적인 어떤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현재 이 상황이 네. 그렇다는 말씀 같은데. 네, 사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번 문제는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점수가 어떻느냐, 기준이 어떻느냐보다 자사고가 우리나라 교육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길래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지 거기까지를 이해해야만이 해결책도 완벽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굉장히 학교가 서열화돼 있고 또 그 서열화된 학교에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노력합니다. 이걸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서열화가 지나친 경쟁을 가져오고 그 경쟁에 가기 위해서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교육 생태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사실 사회적으로 급기야는 아이들을 낳지 않는 현상까지 오기 때문에 이 교육 문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봐야만이 이 자사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나 대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이 부분이 지금 상상고에서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것은
일단 그래도 기존의 어떤 공정성이나 형평성, 네. 그 적정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크게는 기준 점수를 왜 갑자기 80점으로 올렸느냐.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쟁점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사고 생태계나 또는 교육 생태계에 있으면 차후에 우리가 논의할 그렇죠. 사항이라고 예. 보고 기준점을 80점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이 평가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수하다고 31개 지표 중에 모두 우수하다고 평균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80점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점이 12점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봐서 도저히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정도 높은 점수인데 교육청에서는 그 80점으로 기준을 잡은 근거를 일반고 2개를 평가해 보니 일반고 2개도 걷더니 70점을 맞더라.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교육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사고는 가장 중요한 게 법인 전입금을 상상과 같으면 학생들이 내는 모든 등록금의 20% 이상을 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 15년간 우리 홍성대 이사장님은 20%가 아니라 모든 등록금의 77%를 냈습니다. 451억 매년 30억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 전입금 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일반고가 그 빵점으로 줬습니까? 만점으로 줬습니까? 또한 자사고는 입학 전형을 학교장 전형입니다. 학교장이 선출하고 관리합니다. 그럼 입학 전형의 충원율이랄까, 전형의 방법이랄까, 운영이랄까 이런 것들 빵점입니까? 아니면 100점입니까? 이와 같은 것이 31개 지표 중에서 13개는 일반고에 평가를 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일반고도 70점 넣는다는 말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 이번에 이 평가 내용은 말이죠.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 문제 말하자면 어렵게 냈고 시험 범위 밖에서 냈습니다. 즉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평가의 지표로 넣고 평가를 하겠다 하고 또 그것도 척도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어려운 시험 문제에다가 또 그 범위 밖에서 시험 문제를 내서 80점을 맞으라고 하니 저희들은 이해가 할 수 없고 또 설령 이 일반고에 70점 맞았다는 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일반고는 70점 학교고 자사고는 80점 학교입니까? 교육기관이 그런 식으로 서열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열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보시기에 이번 80점이라는 점수는 그 뒤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일종의 상산고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시키기 내지는 취소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이 문제는 민감하고도 네.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죠.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 어쨌든 기준 점수를 설정하는 문제, 요거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사고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권한도 교육감한테 주어져 있고 또 평가의 권한도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를 취소하는 권한은 교육감한테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원래 지정할 수 있으면 취소까지 줘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쉽게 자사고를 취소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원래 점수도 70점이었던 것을 박근혜 정부 때 60점으로 교육부 정책을 바꿨고요. 이제 이번에는 지표는 다 교육부에서 만들었지만 평가 점수에 대해서도 기준점은 줬습니다. 최저 점수로 70점을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우리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80점을 그 점에 대해서 상산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또 상산고 관련자들이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형평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한데요. 일반계, 제가 교육 생태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계 학교의 아이들보다 훨씬 우선 선발권을 그동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비에 있어서도 공식적으로 3배 이상의 교육비를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거든요. 많은 거의 95%의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진다고 그 학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어떤 여론에 많이 반영돼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그런 공약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김성한 교육감께서도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에서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워서 아마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또 김성한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다 한다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면 법을 고쳐서 이게 평가를 어떤 방법을 한다든가 자사고를 제도를 없앤다든가 그런다면 정당합니다. 저도 교육기관이 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아주 모범이 돼야 됩니다. 법령이 분명히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하는 제도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하는 법령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고 정책 때문에 또는 개인의 신념 때문에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이건 교육기관으로서 해야 할 정당한 공정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건 국민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법을 고쳐야 되죠. 법을 고쳐서 시행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마치 시험 출제할 때 네. 교과서 외 내지는 범위 밖에서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다 하셨다가 지금은 또 법령 내지는 절차 위반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데 네. 그게 정확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자사고 평가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 없는지라고 했겠느냐? 그건 낙제점이 되지 않으면은 법령에서는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법령입니다. 법령 해석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막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면 없는지 여부란 건 뭐냐? 일반적으로 60점입니다. 우리가 낙제점이란 60점입니다. 대학에서의 그 60점 그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사법고시 과거에 사법고시 할 때 60점이 합격점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여기서 전라북도 혁신학교는 그런 60점도 없고 그냥 보고 합격시키는 겁니다. 일부 도에서는 60점이 합격점이지만, 따라서 그 법령에 의한다면 60점이 기준점이어야 되는데 거기다 20점을 높였다는 것은 저는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랄까 이런 것들은 우리 자사고가 특히 자립형 자사고, 김대중 대학도 출범한 5개 자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데 법령에 분명히 이건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평가한다니까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따로 말씀을 드리기라고 방금 청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부분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한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렇다면 권한뿐만이 아니라요. 예. 이게 사실은 지금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 60점 낙제점을 얘기했는데요. 5년 전에 상상고가 평가를 받을 때 다른 지역 다 60점 하는데 70점 했어요. 그때도 10점이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 지역 70점 하는데 또 80점을 10점을 높였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교육감한테 주어진 권한뿐만이 아니라 그 낙제점이라는 표현이요. 이거는 일반고는 평가하지 않는데 자사고는 평가합니다. 왜 자사고만 평가합니까? 이거는 특권이 주어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려면 어떻게 낙제점 가지고 평가를 하겠어요? 80점, 대학에서 80점이면 비학점 수준입니다. 특권이 주어지는데 예를 들면 더 좋은 어떤 계속해서 그 메리트가 주어질 수 있는 점수라면 사실은 90점 이렇게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아마 교육청 내부에서도 논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난번 평가에서 또 5년 전에 80점을 넘은 상상고의 경험도 있고, 또 상상고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중에서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라고 자부했고, 그런 입시에서도 결과도 내기 때문에 상상고 같은 학교가 이 점수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자사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딱 그 말씀만 지금까지 자사고 평가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 사례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죠. 모두가 잘해서 그랬거나 아니면 그 평가 기준이 무용지물이거나 두 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상상고라는 한 특정 자사고를 놓고 우리가 이 문제를 볼 것만은 아니고요. 형평성 문제에서 보자고 하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이번에 그 점수 배점 기준이 다른 지역은 70점인데 상상고 전라북도 교육청은 80점을 설정했기 때문에 형평성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억울한 감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60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그 점수를 80점까지 올리자라는 논의들이 있었고, 하지만 실제 80점까지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 이번에 전라북도 교육청이고, 다른 이제 시도교육청들은 70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산고 입장에서는 좀 형평성 측면에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교육 목표나 교육 철학이라는 게 고정적이고 불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만약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주제가 단지 상산고등학교의 문제라면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방금 그 홍석균 교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던데, 내년에는 일단 우리 도내만 따지더라도 어딘가요? 남성고등학교 있고 군산에 또 중앙고등학교인가요? 예. 이런 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비단 그 상산고의 문제로 제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홍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산고의 80점 기준 논란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비화된 것인데요. 좀 전에 뭐 특권을 두고 저희가 설왕설래했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단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행정학자나 정책학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권이라는 말보다는 그거는 이미 기존의 법령으로 인해 가지고 자율형 사립학교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다만 그 권한에 맞춰서 자율형 사립학교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물론 이제 교육에 관련된 일이죠. 그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땐 교육정책당국에서 선정한 게임 룰을 세팅하는 것 주체가 교육정책당국이기 때문에 그 룰을 받아들이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룰을 일단은 수용을 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사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구제를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익산 남성고하고 군산 중앙고가 내년에 받게 됩니다. 15년부터 또 5년이 지난 것이죠. 당시에 그 60점 기준이었을 때 두 학교를 평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반고 2개를 샘플로 뽑아가지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70점을 일반고 2개 학교가 넘었거든요. 아마 여기서부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 일반고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70점을 두고 하는 논쟁 또는 80점을 두고 하는 논쟁이 비롯됐다고 봅니다. 내년에 이제 남성고하고 중앙고가 이제 평가를 받을 때도 그런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소환 교육감의 의지가 매우 완고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두 학교 또한 그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70점 기준으로 놓고 평가를 하지만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전북에서 진행되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다시 점수를 상향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장기화될 여지가 굉장히 높다. 따라서 학교 당국과 교육 당국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앞서도,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남성고와 중앙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기준이나 지표의 문제가 발생할 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합 전형은 그건 법적으로 20%를 뽑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남성고등학교는 다 그 중앙고등학교는 두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안에 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건 아마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의 어떤 기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산고등학교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도교육청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 있구나. 그런데 그 이유를 방금 지금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면서 느껴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즉 교육당국에서는 도교육청에서는 이 교육정책 기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어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상산고등학교는 재지정 평가 기준만을 지나치게 미세한 부분에만 너무나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방향이 좀 다른 거 아닐까. 이렇게 미세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재지정 평가는 역시 법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아까 우리가 검토를 했지만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요. 자사고 전체 문제 가지고 한다면 이건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되고 별도의 정책이지. 그래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자사고 평가를 어렵게 해가지고 기준점을 높여서 평가해서 취소하겠다. 그건 법의 정신이 아니죠. 저는 제가 주장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평가를 해서 하려면 평가를 안 하고 자사고 문제가 있다면 자사고 제도를 바꾸면 좋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하면 그 평가는 법령에 의해서 법의 정신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법령이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교장 선생님,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지금
방향과 속도가 있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이걸 문제 삼는 거는 좀 그렇고요. 만약 이게 뭐 법령 위반이라든지 절차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접근한 건 좀 그렇고 다만 속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건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언뜻 지금 그러니까 해본 그건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 정책 아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교육계 생태계가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와 있는가를 여러 가지 루트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특목고나 자사고가 전반적인 교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의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시민들은 3배 정도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 학부모들을 높이는 더 심합니다. 4배 정도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 외에 다른 기관들에서 조사해도 리얼미터 같은 경우가 2017년도에 조사했는데요. 이 경우는 교사들은 10명 중에 9명이 교육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응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국정과제로 100대 과제로 이게 선정해서 가는 거고요. 이게 법령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고치면 아까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진행 상황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건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의 문제만 가지고 저희는 또 볼 수는 없는 것이요. 예. 지금 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의 대다수 90%가 넘는 게 이제 비자사고의 자녀를 보낸 학부모 그리고 또 비자사고 고등학교인 일반계 교사들이기 때문에 모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1대1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매 5년마다 정권 교체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모든 분야의 교육 정책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정책이 그 방향성이나 속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이는 사회 모든 분야의 일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 당국도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됩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서 교육 정책이 바뀔 때도 점진적인 개혁의 여지를 열어놓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법령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 너무 이번처럼 급작스럽게 바꾸게 되면은 미처 준비할 또는 그에 대해서 대응할 이 교육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런 일선 학교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공감하시고 다만 속도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호소해서 뭔가 또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마치 이것이 특정 학교 죽이기 내지 이런 쪽의 어떤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더군다나 최근엔 정치권까지 여기에 좀 가세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고돼 있는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교육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여기에 어떤 그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사회체 세력들이 이 문제에 달려드는 순간 오히려 더 본질은 흐려지고 이게 이제 감정의 진흙탕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 그래서 그 점인데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육 생태계를 보면서 그 학교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전문가들이 토론도 하면서 이렇게 사실 가야만이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예, 알겠습니다. 방향성에 예. 대해서도요. 예. 그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없고 그게 옳은 방향이냐 나쁜 방향으로 그렇죠. 결론 내릴 수 없고 그건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이 방향성이 정말 평준화 교육이 옳은가 소득 수준 10,000불 이하의 시대의 평준화 교육과 이제 30,000불이 넘은 아주 교육 수요가 다양한 시대에서 또 더구나 이제 AI가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체제가 굉장히 변화하고 한 사람의 인재가 정말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국제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수월성 교육은 완전히 포기하고 평준화 교육만 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수월성 교육 필요 없으니까 평준화 교육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국민의 대다수가
자사고 폐지를 원칙으로 원하고 있으니까 폐지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느냐 어떤 내용을 어떤 지식을 전달하느냐 지금 그 반대하는 국민들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 자사고는 특권 교육이고 뭐 예를 들어서 귀족 학교고 또 서열하고 그런 단점들을 다 언론에서 된 것들을 인식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여론조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교육정책은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교육정책을 바꾸는 것은 국민이나 학생 얼마나 큰 피해를 있지.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교육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그 정권에만 치우치지 말고 100년 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권 5년간이 아니라 몇십 년 갈 수 있는 교육을 만든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2, 3년, 5년 단위의 교육정책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국가가 발전하고 미래가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수월성 교육이냐 아니면 공교육 강화를 통한 어떤 평준화 교육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충돌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네.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본질 아닐까 싶어요. 이 문제를 상상고 이번 지정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지점이 여기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평준화라고 해서요. 어떤 평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학생들 선발 방식에서만 평준화하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을 평준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학교는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학교 교육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한국 사회 전체를 보면 사회적 양극화랄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아까 4차 산업이나 AI랄지 이런 중요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서열화돼 있고 지나치게 우리가 그런데 교육 본래 목적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바른 성장 또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 또 공평한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학교가 기여해야 되는데 어떤 그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로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지나치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미래까지 어두운 애를 안 낳으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정한 학교에게 유리한 정책, 불리한 정책이 아니라 교육 생태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공정한 룰 속에서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그 평준화 정책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자사고의 출발 자체가 김대중 정부 때 그런 학교 서열의 문제, 사교육의 문제, 서열화의 문제, 강남 8학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20여 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사실 그 부분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고 지금 이제 성 교수 말씀하셨던 다른 거를 일반화하자는 게 아니고 학생 선발권만 공통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자사고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육이 교육 세계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차피 학교를 거치고 나와서 취직을 하거나 진로에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자사고 형태로 가든 평준화 형태로 가든 수월성 교육으로 가든 보편성 교육으로 가든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나아갈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많은 직업의 선택지가 있다고 치면 지금과 같은 오로지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오로지 소위 저희 세대 앞선 세대의 소위 사회적 출세 관점에서 보는 이 입시 위주의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체 직업의 숫자가 한 2만여 개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회는 10만 개가 넘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5배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생태계가 열린다고 보면 이 교육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다양화돼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자사고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기간 교육으로서의 일반고 교육도 필요한 것입니다. 독일 보십시오.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있고 또다시 사립고등학교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국민들과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졸업 이후 학교를 마친 이후에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열어주면서 물론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피하고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교육 정책을 길게 보고 집행해 나가야 되지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주어서는 예.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번에 상상고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과의 갈등 이걸 보면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보면 동의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게 우리 사회 특히 전라북도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거대한 담론 내지는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지나치게 갈등 내지는 대민 요소만 부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예, 예. 심지어는 뭐 상산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좀 과하다,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전하겠다는 얘기는 사회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상상고를 전주에 세울 때는 정말 이사장님의 고향 전라북도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념을 끝까지 간다는 전제하에서 그건 이런 지하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럴 것 같습니다. 7월경이면 지정 취소 여부가 확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만약 상상고가 80점을 넘어서 지금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우스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요. 물론 80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또 다른 어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밟으면 되는데 극단과 극단이 마주치는 이 모습으로 가는 게 너무나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니까 지금 반발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네, 그런데 높다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법령을 준수해서 평가 기준도 만들고 거기에서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가 더 크죠. 제가 평준화 첫 세대입니다. 네. 당시에도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혜롭게 잘 극복을 했고 길을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그래도 뭔가 방향은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좀 제안할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준 교수님. 네, 저는 상상고 바로 옆에 있는 동암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평준화였기 때문에 지금 자립형 상상고가 이제 일반고였기 때문에 동암고등학교나 상상고등학교나 이제 소위 서울의 명문고등학교 가는 숫자가 비슷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방교육, 전북을 비롯해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지방교육이 수도권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지역에서 개천에서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 신분 사다리가 발로 차졌다, 좀 내려앉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 자사고 문제를 둘러싸고 상상고라는 특정한 고등학교의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방향, 물론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국가교육위원회도 이제 만들어서 출범을 할 것이기에 그런 차원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삼옥 교장 선생님. 오늘 제가 자사고 평가와 관련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시간이 다 되었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평가 기준과 평가 지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걸 계속 요청드리고 싶고요. 우리 도민들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다면 우리 21세기의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 또는 평준화만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평준화를 우선으로 하되 그러나 어느 일부라도 수월성 교육토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따라서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은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해서 미래에 우리가 정말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전라북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우리 도민들이 정말 그동안 우리 상상고에게 보내준 성원에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왔다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아들, 딸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천호성 교수님.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까지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돌아보면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그 경우도 참 많습니다. 굉장히 교육이 입시 위주로 돼서 교육 본래
사람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고 더불어 함께 살고 모두가 공생,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쪽에 교육이 기여해야 됩니다.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적어도 가난한 자도 또 부자도 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또 잘하는 아이들도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서로 이해해야만이 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특정한 학교에 불이익을 주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한 발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의 기준 설정은 본질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공교육 체계를 돌아볼 의미 있고도 중요한 주제인데요. 단순히 논란과 갈등이 아닌 생산적인 담론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